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별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노트북 월드컵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 비슷한 거를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이번에 조금 더 실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번엔 딱 내장 그래픽만 들어가 있는 휴대용 저전력 노트북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델로만 구체적으로 제가 고른 거긴 하거든요. 윈도우 노트북만 있어요. 맥북은 사실 맥북 구매할 사람하고 구매 안 할 사람하고 나눠진다 생각하거든요. 요게 제가 그 링크를 잠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노트북 월드컵 하면서 혹시 좀 헷갈리는 게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울트라 PC 엣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여기 다 나와 링크로 가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와, 완전 엄청 잘 만들었어. 여기서 스펙을 보시면서 울트라 PC 엣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건 제 취향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라이젠 5 7530U CPU 달린 모델들인데 세잔 CPU 세대하고 똑같은 젠3 아키텍처고 배가 내장 그래픽이라는 거 요거 참고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작년에도 동일하게 요게 바르셀로 모델로 있었거든요. 5625U 해가지고 요 젠북 14 UM3402는 69젠북 그거의 후속작이라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졌다. 저는 젠북 14로 갈 것 같아요. 젠북 14. 아니 뭐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용 노트북 14인치를 좋아하긴 해요. 7530U CPU에서 굳이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16인치 가벼운 거 원하시면 울트라 PC 엣지 그걸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솔직히 엣지는 조금 우리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되게 싸구려 느낌이 나서. 사진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만져보면은 플라스틱이 조금 거칠기도 하고 베젤도 약간 좀 저렴이 플라스틱 그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트랙패드 이렇게 누르면은 안에 쥐새끼도 들어갈 것 같이. 아, 그건 좀 너무 바퀴벌레는 들어가. 바퀴벌레는 들어갈 것 같이 틈이 생겨요. 젠북 14도 물론 원가 절감 모델이거든요. 젠북 14X나 뭐 젠북 14S 이런 모델들보다 조금 더 저렴이라서 울트라 PC 엣지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에이수스 제품이네. 에이수스 젠북 S13 6800U 그러니까 680M 내장 그래픽을 달고 나왔는데 작년 2월부터 이거 출시한다 계속 홍보해놨다가 결국 출시가 늦어져가지고 한 10월쯤에 출시가 됐나? 그랬을 거예요. 680M 13인치 내장 그래픽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산 분들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애초에 13인치를 많이 쓰시나요? 요즘 잘 안 쓰지 않아요? 13인치? 수요가 있기는 해. 이게 워낙에 13인치 쓰시는 분 13은 너무 작은 것 같아. 근데 젠북 13S가 개인적으로 진짜 아쉬운 게 핑크색이 진짜 이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 요 색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은색으로만 들어와가지고 요 하얀색이 들어왔어. 약간 핑크가 근데 실제로 보면 이상해서 안 들어갔던 거 아닐까? 아니 난 핑크가 이쁜 것 같아. 뭐 어쨌건 OLED 패널에 90Hz에 2.8K 해상도니까 디스플레이도 괜찮아. 6800U면 내장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었죠. 어쨌건 HP노트님이 리뷰하신 모델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HP노트님 채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리뷰를 외주를 줘. 싱크북 15 젠5 모델, 요게 13세대 모델이죠. 싱크북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대략 가성비 좋게 나오고 적당히 튼튼하고 그 대신에 무겁고 그리고 약간 그 투톤 마감이 조금 수양을 탈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무난한 투박한 노트북이고 300니트를 챙겨주지만 NTSC가 45%, 세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 선택지는 사실상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내가 15인치를 원하냐 13인치를 원하냐 100만원 이상을 쓸 거냐 100만원 이하를 쓸 거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갈리게 되겠지만 저는 요게 젠북 13이 로망 모델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로 선택을 할게요. 왜 이게 로망이죠? 저 디자인 때문에 사고 싶었다니까. 그리고 그냥 680M 핑크라서? 그리고 680M 내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을 진짜 쓰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출시해서 타이밍을 놓쳤어 이거. 그 다음에 그램 16 2022년형 모델이죠. 2023년형 모델은 뭐 가격만 비싸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저 2022년형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2세대하고 13세대 인텔 CPU가 45W 이상급 CPU가 아닌 이상은 성능이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2세대라고 해서 뭐 크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램은 다들 아시죠? 뭐 16인치, 17인치 모델 있고 뭐 QHD급 해상도에 뭐 디스플레이 적당히 좋고 뭐 P3 100% 패널이고 16인치 모델인데 1.2kg 정도밖에 안 한다. 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대용량 배터리다. 제가 이 모델 추려보니까 윈도우 11 포함된 가격이 120만원 초중반대 자주 나오더라고요. 비보북 S16X 요거는 제가 디스플레이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요. 사실 특별한 건 없긴 해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4K OLED를 넣어줘가지고 영상 시청용 16인치 뭐 그러면서 노트북 기능도 좀 겸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의 기능도 분명히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1.8kg로 조금 무겁기는 하니까 휴대성은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영상 전용으로만 보신다면은 요거는 뭐 사실 4K 60Hz 저렴하게 구하기 좋습니다. 용도가 그램은 문서 작업용, 그렇죠. 휴대하고 다니면서 비보복 S는 영상. 영상에 그러니까 이것도 문서 작업은 되는데 휴대성이 좀 더 떨어지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영상 시청은 주로 태블릿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폰으로 하니까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그램으로. 자, 그 다음에 너무한다. 이거는 갤럭시 북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야. XPS 13이 9320 이게 플러스 모델이거든요. 처음에 원래 240만 원 정도 시작하는 걸로 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FHD 모델 한정으로. 이게 여전히 4K하고 3.2K 모델은 되게 비싸긴 하거든요. 거의 28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만약에 FHD 모델로 저렴하게 간다. 그러니까 조금 XPS 찍먹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직접 봐야 더 예뻐요. 아니 왜 이렇게 노트북 C3C 노트북 비싸게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으로는 솔직히 이거 대리 사진 못 찍었어. 뭔가 명품을 들어보고 싶다, 명품을 좀 저렴하게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XPS 13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61만 원이네. 이건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뭐 뽐뿌질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XPS 16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영상 원고 쓴다고 이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갔는데 막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죠, 막.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그 노트북 뭐야? 뭐 이런 소리 아닌가? 들을 수 있나? 들을 수 있지. 어머, 그 노트북 뭐예요? 물론 잘생긴 얼굴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갤럭시북 3 이거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 아시죠? 119만 원에 많이 풀렸었던 거고 139만 원 정도에는 그냥 쉽게 살 수 있어요. 세일 자주 하니까. 14인치 모델이 16인치에 비해서 스피커도 그렇고 쿨링 팬도 그렇고 약간 좀 너프먹은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인치 모델이 필요하시다면은 가능한 119만 원을 건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XPS가 요즘 너무 싸게 나오고 했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자를 꼬실 목적인 거야? 여자 뭐 이미 꼬셨는데 뭐. 자, HP 네로 요거는 정말로 저렴하게 나온 노트북이거든요. 램 8GB에다 확장도 안 되고 그래서 라이젠 5로 살 필요도 없이 라이젠 3로 되게 저렴하게 가져가는 그런 컨셉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NTSC 45 프로에 250니트 뭐 좀 침침한 디스플레이, 무게도 뭐 그냥 그럭저럭이고 평소 정가도 30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세일할 때는 뭐 30만 원 초반대, 31만 원까지 풀렸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어떻게든 그냥 돌아만 가는 노트북이 필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그럴 경우 추천드릴 수 있고요. 잠깐만, 7320이면은 7320이면은 2023년도에 출시된 라이젠 3 20이니까 르누아르 젠2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되게 구형 아키텍처이기는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이 이제 HP 엘리트 드래곤. 이거는 너무 체급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HP에서 가장 최고급 울트라북이죠. 그러니까 HP의 최하급하고 HP의 최고급 노트북이 좀 붙은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드래곤플라이는 13인치에다가 이게 3대2 비율이라서 조금 그게 나름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엔 60Hz 올레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레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래곤플라이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3대2 비율로 나올 거면 투인원이었어야지. 투인원을 요즘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서서히 노트북 제조사들이 접는 것 같아. 화면으로만 봐도 화면 비율이 조금 특이한 게 느껴지시죠? 저는 그래도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약간 감성을 좀 찾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실사용에 뭐 무리가 있는 모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싱크패드 액션 카본 이건 젠 11 이게 2023년형 모델이죠. 젠북 14X 용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둘 다 제법 고급 모델로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액션 카본은 레노버의 그 비즈니스 노트북 중에서 14인치 모델 중에서 가장 고급형 모델이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2.2K 디스플레이에다가 300니트 요 니트가 조금 아쉽긴 한데 요게 아쉬우시다면 500니트짜리 모델 2.8K로도 OLED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지죠? 가격은 2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노트북들 공통적인 단점이거든요. 256GB SSD부터 시작을 해요. 이 가격에서 네가 알아서 업그레이드 할 거잖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박아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젠북 14 모델이 14X라서 일반적인 젠북 14보다 조금 더 고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로고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A자가 박혀있죠. 고급이라 큰 거야? 스타벅스 얼굴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저는 14인치 모델 굳이 산다면은 120Hz OLED는 좀 땡기긴 하는데 그리고 개사장은 약간 싱크패드 좀 질리지 않았습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싱크패드를 그냥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싱크패드 액션 익스트림을 벌써 한 2년 가까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젠북 쪽으로 마음이 기울긴 하고 CPU 성능도 요거는 싱크패드는 U 시리즈 그러니까 15W급인데 젠북 14X는 45W급 H 프로세서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되려나? 게임은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CPU 많이 먹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가격도 130만원 후반대 좀 더 저렴하니까 요걸로 갈게요. 젠북 14X. 그 다음에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7인치 모델이고요. 둘 다 슬림 3라 가지고 사실 요거는 인치수, 그냥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7인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sRGB 100%를 챙겨줘요. 그러니까 색역도 괜찮고, 근데 14인치하고 15인치 슬림 3 모델은 색역이 NTSC 45%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또 17인치 저전력 노트북인데 키로수가 2kg나 돼요. 집에다가 그냥 공용 PC 대용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림3 디자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평평한데 이게 14인치일 때는 그냥 저냥 볼만해요. 근데 이게 17인치로 광활한 그 면적이 17인치로 나오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딱 이렇게 생겼어요. 네,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니터는 진짜 중요하긴 해요. 노트북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거잖아요. 외장 모니터 연결할 거 아니면 굳이 이 14인치하고 17인치 중에 고르라면은 뭐 17인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용도가 더 뚜렷하니까 14인치는 좀 대안이 많잖아요. 배터리가 정말 작다는 거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딱지만 하다 진짜. 네, 램하고 SSD 확장 가능하니까. 근데 SSD 베이가 둘 다 하나씩 있는 게 그 2.5인치 베이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M.2가 아닙니다. 하나는. 여기에 딱 현명한 말씀을 주셨네요. 고사리웍스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스티커를 것도 붙일 면적이 넓어집니다.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약간 17인치로 전 선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린 인스피론 153520. 요거는 저희 채널에서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왜 언급을 안 했냐면 너무 구려서예요. 디스플레이가 250니트 밖에 계속 안 챙겨줘가지고 항상 아쉬웠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막 30만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120Hz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스펙시트 기재 오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확인해봤는데 주사율이 보세요, 120Hz라고 나와 있거든요. 250니트에 120Hz 패널을 생산을 하기는 하는지 저 그것부터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진짜로 120Hz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세요. 뭐 120Hz건 뭐 240Hz건 솔직히 NTSC 45%에 250니트면은 좀 칙칙하잖아요. 그냥 5,000번대 이상으로 인스피론을 구매하실 거라면 그게 낫지 않을까? 저도 인스피론은 5,000번대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나는 꼭 대를 써야겠다, 40만 원대 이상은 못 써 하신다면 뭐 선택지가 없죠. 그리고 레노버 싱크북 13S 젠4 싱크북 중에서도 S가 붙어서 살짝은 조금 더 고급 모델이에요. 16대 CPU에 300니트 sRGB 100% 60Hz 뭐 이런 거 챙겨주는데 라이젠 7 6800U, 그러니까 680M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6800U CPU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7530U나 7730U 요 라이젠 CPU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기 6000번대가 붙었다고 해서 혹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0니트는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냥 요거는 13인치 레노버 싱크북 13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13인치여도 이게 낫다. 13인치도 휴대하기 진짜 좋아. 13인치 뭐 우리 이제 나이가 있어서 13인치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배율 200으로 하면 돼. 둘 다 이제 가성비 노트북이죠. 네, 싱크패드 25 젠4 모델, 그러니까 라이젠 5625U예요. 요게 7530U가 들어간 모델이 곧 나오긴 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싱크패드 26으로 변경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16인치 모델의 싱크패드 저렴이 모델을 원하신다면 조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MSI 모던 14인치 모델, 요것도 라이젠 5 7530U, 요게 5000번대고 7000번대라 해서 너무 다른 CPU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CPU예요. 완전 똑같아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완전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네이밍이야. 모던 14가 최근에 30만원대 한번 풀려가지고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평소에는 50만원 초반대거든요 가격이. 요 모던 14 문제가 램이 확장 불가해요, 8GB에서. 그래서 요게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서 저는 싱크패드 25로 가겠습니다. 아직 램을 8기가만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윈도우에 카카오톡만 구동시켜도 카카오톡에 그럼 이제 7기가 7기가 인터넷 브라우징만 한다, 카카오톡만 한다 상관없는데 카카오톡 하면서 브라우징하고 사진 저장하고 문서 편집도 하고 하시면은 8기가로 부족해요 요즘은. 싱크패드 25 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싱크패드 25 모델 몇 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튼튼하고 고장 없이 오래 잘 가고 있어요. 동물병원이 뭐 물도 많이 튀기고 알코올 튀고 털 날리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모던의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기는 해. 좀 더 모던하지. 개그한 거야? 아니 진짜로 좀 더 모던해. 자, 그 다음은 스위프트 엣지 16 OLED 모델인데요. 이 스위프트 엣지가 뭐냐, 에이서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16인치 노트북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 기존에 제일 가벼운 16인치 노트북이 LG 그램 16이었었거든요. 그게 1.19kg인데 얘는 1.17kg입니다. 20g 가벼운 거야 지금? 조금 졸렬한 것 같긴 한데 스펙시트상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4K OLED 500니트 HDR 지원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디스플레이는 정말 끝내주는 걸 달아주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라이젠 7 7735U, 그러니까 6800U의 후속작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설픈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680M 내장 그래픽이에요. 6800U 창씨 개명했다고. 예, 맞아요. 그냥 개명만 한 거에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냥 뭐 그냥 예, 요래요. 솔직히 에이서 노트북들이 제 양심 고백하자면 디자인들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맞아. 에이서가 좀 디자인을 촌스럽게 뽑더라고요. 예, 오래된 디자인을 크게 안 바꿔. 그래서 디스플레이 좋은 거 원하시고 정말 가벼운 16인치 모델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은데 이게 680M 내장 그래픽을 100% 활용하기에는 쿨링 설계가 조금은 아쉽다고는 해요. 소음이 좀 높거나 아니면 발열이 좀 심하거나 둘 중 하나는 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갤럭시북 3 프로 16인치 모델. 요거는 뭐 너무 이렇게 피가 나도록 들어서 아시겠죠? 갤럭시북 3 프로가 기사 50%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1분기 때 국내에서 팔린 노트북이 50%가 삼성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 갤럭시북 3 프로가 가격이 워낙 좋게 나와서 사실 작년에 에이수스한테 밀려가지고 되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받으신 거라면은 누구 회장님 아니면 사장님? 두 분 다. 근데 16인치 모델이 14인치 모델보다 좀 더 비싸고 무겁긴 해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스피커도 훨씬 더 좋고 트랙패드도 더 좋고 그리고 베젤 마감도 더 좋고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은 16인치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도 요 사실을 아는지 요 3 프로가 139만 원의 16인치 모델이 원래 풀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139만 원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거의 150만 원 정도는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가격이면 살짝은 좀 비싼 느낌이 난다. 그래서 저는 밸런스가 더 잘 잡힌 갤럭시북 3 프로를 갈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갤럭시북 시리즈가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8K에 120Hz가 솔직히 영상 시청용으로는 4K가 낫다 해도 이게 더 밸런스가 좋지. 그리고 쿨링 설계도 갤럭시북이 더 좋고. 그리고 배터리도 70W가 드시면은 그렇죠. 배터리 차이도 나죠. 자, 베이직북 14. 요거는 제가 써본 건 아닌데 예전 베이직북 1세대인가 그건 써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HP 엘리트북 655G10. 요게 저희가 작년에 655G9 모델을 리뷰했었죠. 그게 라이젠 5 5625U였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라이젠 7530U로 바꾼 거 빼고는 그러니까 내부 설계하고 뭐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 리뷰를 보고 선택을 하셔도 될 정도 수준이고요. 그나마 30만 원대 윈도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가성비 노트북이다. 요게 이제 그 메인 컨셉이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셀러론 5100을 N5100을 달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성능이 좀 후진 CPU예요. 긱벤치로 한번 보죠. 5.4 기준으로는 싱글 코어는 그나마 뭐 631대 1546, 그러니까 67% 차이나. 그런데 멀티 코어가 1788이고 i5 12355U가 요게 U 프로세서 15W짜리라서 이것도 멀티코어가 되게 낮은 거거든요. 요즘 어지간해서 28W짜리 CPU는 만점 넘기고요. 근데 요게 6700점 나오는데 요게 1700점이니까 이거는 정말 좀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30만 원대죠? 39만 원이 정가고 세일할 땐 30만 원 중반대까지는 뜨기는 해요. 이라서 내 생각에 학생들한테 부모님이 사주기 좋은 포지션인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사는 거지. 근데 사면은 성능이 답답해서 결국은 바꿔야 된단 말이야. 아, 그렇긴 한데 애들이 성능이 좋으면 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부모님들이. 자, 그러면 게임이나 하겠지. 내부 구조 보고 가실게요. 쿨링팬 어디다 빼먹었어. 미니 노트북인 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패시브 쿨링이에요. 근데 나름 히트 파이프를 달아준 것만 해도 어디야. 이게 장점이라면 램 확장 가능하고 윈도우 기본적으로 달아주고 원래는 디스플레이도 구렸는데 디스플레이를 sRGB 100%에 350니트를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니트 절대 못 쓰겠다. 난 350니트 죽어도 써야 된다. 30만 원 이상 못 쓰겠어. 하면은 뭐 선택지가 거의 없죠. 엘리트북 655G10은 그냥 무난한 가성비 라이젠 비즈니스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저는 셀러론은 못 써요.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셀러론을 쓰신다면은 정말 가게 매장에서 스피커 달아가지고 음악을 재생시켜준다. 그런 용도로는 저렴하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노트북의 멀티태스킹 이런 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이 슬림 왜 페어링 이렇게 해줘. 네, 올해 나온 신형 슬림 5 모델이고요. 두 가지 분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슬림 5 16인치 모델은 조금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달아줬고 슬림 5 L 모델이라고 해서 14인치 모델이 따로 있거든요. 요 L은 라이트의 L인 것 같아요. 좀 경량화된 모델이고 그래서 원래 슬림 5가 가벼운 모델은 아니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1.17kg이라서 휴대성 좋은 가성비 14인치 노트북 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좀 가벼워졌네. 네, 근데 디스플레이가 300니트에 60Hz FHD 그러니까 16대 9라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도 NTSC 4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sRGB 100%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뭐 라이젠 5 75306 뭐 이건 너무 지겹게 많이 봐서 아시는 CPU죠. 모르는데 680M인지 배관 내장 그래픽인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16GB 램의 온보드고 경량화 됐으니까 뭐 이제 슬롯이 사라졌고 SSD 슬롯도 하나밖에 없긴 한데 70만원 후반대면은 솔직히 좀 비싼 것 같긴 하거든요. 6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림 5 16 슬림 5가 원래 15인치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15인치가 16인치로 커지면서
원래 FHD NTSC 45% 디스플레이가 2.5K에 350니트 60Hz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무게가 1.89kg으로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그냥 저렴하게 2.5K 디스플레이를 가진 뭐 무난한 노트북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16GB 램 확장 불가능하고 SSD 슬롯도 하나라서 이게 좀 단점인데, 배터리가 75.4Wh니까 휴대성도 그렇게 무게 대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 이걸로 갈 것 같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저 디스플레이가 좀 구린 건 좀 별로. 그리고 전 16대10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에이수스 비보북 고 15인치 OLED 모델. 요게 비보북 고가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 7520U CPU인데 젠2 CPU잖아요. 20이니까. 그러니까 루누아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구형 CPU를 넣어주고 그냥 좀 더 저렴이로 그냥 비보북 고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비보북의 장점이 대부분 OLED를 넣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LED 400니트 60Hz면 아마도 그 삼성의 가독성 떨어지는 FHD OLED란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NTSC 45%보다는 가독성 떨어지는 OLED가 훨씬 낫긴 하죠. 그래도 50만원 초반대에 CPU 성능 구형 아키텍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가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빌리온 에어로 13 8GB 램 모델이 작년에 70만원? 그 정도에 풀려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었죠. 이번에 특이한 게 77355U, 그러니까 6800U의 후속작인 CPU가 달린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80M 내장 그래픽이죠. 그래서 이 구성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형으로 만져보긴 했었는데 13인치에다가 무게가 1kg가 안 되니까 상판 재질이 저거였나? 마그네슘 합금이었나? 마그네슘. 진짜 장난감 같아요. 구형 그램 같은 느낌이 드는데 970g, 그러니까 진짜 가볍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16대10 뭐 노트북 원한다, 내장 그래픽도 좀 챙겨가지고 난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는 해야겠다, 뭐 이런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데 요즘 120만원 후반대면은 무게만 조금 포기하면 RTX 3050 들어간 거 구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미친듯이 가벼운 13인치 노트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비보북 고 OLED가 가성비 면에서 이기지 않나. 아쉽네요. 예. 그 다음에 레노버 요가 슬림 9i 모델. 요거는 레노버의 가장 최고급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크패드의 최상급 X1 나노. 이것도 워낙에 스펙 사양을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제가 골라온 게 2160대 1350, 뭐 하여튼 좀 이상한 해상도고 i5 1240p, 요게 아직 젠3 모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세대 모델로 어쩔 수 없이 가져왔고, 진짜 나노는 더럽게 비싸. 아, 너무 비싸. 200만원 전후라서 뭐 솔직히 이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기는 해요. 무게가 970g이라 정말 가볍긴 하거든요. 회장님의 13인치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가 슬림 9i도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220만원 초반대고요. 요거는 i7 1280p 모델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아, 13세대에 달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 국내에서 이게 워낙 안 팔렸어가지고 요가 슬림 9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레노버가 산마이 노트북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가 9 시리즈가 정말로 만져보면 고급지고 구성도 좋고 스피커도 좋고 밸런스 되게 좋은데, 누가 레노버 노트북을 싱크패드도 아닌 거를 200만원 넘게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솔직히 저만 해도 요거를 손쉽게 구매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너무 비싸서 제가 실 구매는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러면... 하나 준다, 그냥 공짜로 줄게 하면은 저 슬림 9i로 갈 것 같아요. 왜죠? 슬림 9i가 유리 상판이잖아요. 강화 유리 상판. 요런 매끈한 상판을 원하신다. 물론 땅에 떨어뜨리면 눈물 나긴 할 거예요. 아마도 상판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액정까지. 자, 그래서 요가 슬림 9i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자, 그 다음에 레노버 싱크패드 T14S 젠3. T 시리즈는 되게 여러 가지 파생형이 있어요. T 뒤에 S가 붙은 거는 경량화 버전이고요. G가 붙으면 뭐 외장 그래픽이 붙은 거 같은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S가 붙었으니까 경량형 14인치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T 시리즈가 살짝 구성에 비해서 비싼 느낌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좀 부품도 다양하고 뭐 호환성도 좋고, 그리고 내구성도 좀 검증이 되고, 약간 말씀하신 대로 국밥 같은 느낌이 있다. 뭐 아니, 국밥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실제로 써보면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구성이긴 해요. 근데 스펙시트만 보면 이거 뭐야 싶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FHD급 해상도에다가 60Hz 주사율에다가 라이젠 6856가 들어왔으니까 680M 내장 그래픽, 뭐 요거는 장점이긴 하죠. 뭐 그래서 조금 애매한 점은 있긴 해요. 쿨링도 생각보다 엄청 좋진 않고요. 그 다음에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왜 계속 같은 브랜드끼리 바뀌지? 요슬프 이건 다 아시죠? i5 1240p에 들어갔고,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2.8K 90Hz 주사율을 좀 챙길 수 있다. 요게 장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2.8K 120Hz OLED 모델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90Hz가 울트라북에서 정말 독보적인 장점이었는데, 그게 살짝은 좀 퇴색된 느낌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다 에이수스 때문 아닙니까? 삼성이 OLED 패널을 많이 만들어서지. 아...
근본이기는 한데 150만 원을 주고 제가 T14S를 실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살짝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요. 조금 더 보태서 엑소원 카본을 가지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그냥 차라리 저렴하고 주사율도 챙길 수 있고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요술 프로 가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싱크패드 디자인에 질리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요즘 싱크패드를 많이 안 고르게 되네. 자, 그 다음엔 삼성 갤럭시북 3 NT750 빅스마일에서 69만 원인가 풀려가지고 좀 대란이 났었던 모델이죠. 최근 영상에서 갤럭시북 3 NT750이 갤럭시북 2 프로의 디자인을 물려받았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오해를 사긴 했었는데 거의 돼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어이 뭐야? 잘못 눌렀어? 그래서 둘 중에 뭐였어요? 잠깐 NT750하고 싱크북 15 라이젠 R5 7530U 모델이었거든요. 솔직히 싱크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슬림 5 16인치 모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개선된 모델이고 싱크패드 25 젠4 이거는 구형 모델이죠. 50만원 초반대에 디스플레이를 조금 타협하고 갈 거냐 70만원 후반대에 디스플레이까지 챙길 거냐 요거는 좀 승부존일 것 같은데. 개 사장이 6년간 싱크패드를 썼으니까 슬림5로 가야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몰아가봐. 2.5K의 sRGB 100%부터는 업그레이드 해도 그게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NTSC 45%의 FHD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건 크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20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림5 16으로 가죠. 그냥 마음속으로는 싱크패드가 질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요술프 7, 그 다음에 비보복고. 야, 자 비비고 같네 이거. 비비고. 근데 이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요가 슬림 7 프로는 일단 구형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Hz가 작년에 100만원을 넘게 주고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스펙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100만원 이하에 구매를 해야 좀 수지 타산이 맞는 것 같아요. 비보 고15는 구형 젠2 아키텍처지만 50만원 초반대면 확실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 가격대 노트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끔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고요. 젠북 S13하고 슬림 9i 진짜로 뭘 구매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젠북 S13이고요. 공짜로 주면 뭘 가실래? 뭐 만져보고 싶을래요? 슬림 9i는 진짜로 실사용은 해보고 싶거든요. 유리상판 때문에. 네, 저는 S13 근데 핑크여야 돼. 핑크라는 거 가정하고 네, 젠북 S13. 자, 그 다음에 그램 16 2022년형 모델하고 엘리트북 655 이번 신형 모델. 신형이라고 해도 사실 작년 CPU하고 똑같죠. 이거 56252하고 같은 거니까. 가격을 빼고 보자면은 좀 튼튼한 비즈니스, 확장성 좋고 튼튼한 비즈니스 노트북을 원하냐 아니면 가볍고 세련된 대학생 노트북을 원하냐 20대냐 30대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뭐야 슬퍼. 근데 16인치 노트북 가벼운 거 원한다면 그램만한 게 솔직히 없긴 하잖아요. 1.2kg에 16인치를 어디 가서 구하겠어. 그런데 제 취향은 엘리트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키보드 키감이 이 가격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좋거든요. 디스플레이도 sRGB 100% 챙겨줬지.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엘리트북으로 갈게요. 저 튼튼한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싱크북 13S 13인치하고 젠북 14X 모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스펙상으로 보면 젠북 14X가 유리한 부분이 더 많죠. CPU도 더 좋고 그런데 내장 그래픽은 또 싱크북 13이 더 좋고 근데 여긴 120Hz 챙겨주고 이건 60Hz고 그럼 당연히 14인치 아닙니까? 근데 게임을 좀 걸치실 거라면은 680M 내장 그래픽이 좋고 13인치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된다고? 외장 모니터 연결을 해야지 집에 외장 와서는. 모니터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휴대용 노트북처럼 쓰다가 집에 와서 가벼운 게임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뭐 싱크북이고. 그런데 저는 젠북 14X로 갈게요. 요게 저는 요 상판 디자인 솔직히 좀 저 마음에 들어요. 이번 신형 디자인들. 그래서 요걸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드래곤플라이 G4 모델하고 갤럭시북 3 프로 16. 드래곤플라이가 가격은 떨어지고 갤럭시북 프로 16인치 모델은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서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닿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3인치냐 16인치냐 요거에 따라서 선택이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야 뭐 120Hz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사무용 노트북은 크게 상관없기도 하고 요것도 OLED라서 반사가 있지만 갤럭시북도 OLED라서 반사가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무용으로 13인치를 쓰면 문서 작업도 좀 거슬리지 않아요? 엑셀 같은 것도 보기 힘들잖아. 적응하면 되긴 해. 그리고 이게 3대2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13인치가 아니라 13.5인치야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안 와서 힘드시대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일단은 저라면 갤럭시북 3 프로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16인치를 더 좋아하니까. 지금은 그렇죠. 13인치의 최고급하고 17인치의 최하급을 갔어요.
이상한 매치네. 명품을 쓰겠다, 그냥 명품 찍먹을 해보겠다, XPS 13은 2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거니까 좀 저렴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전 이건 그냥 XPS로 갈 것 같아요. 스림 3 17은 어쩔 수 없이 좀 저렴하게 17인치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그냥 사는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슬림 3 17을 사느니 그냥 소형 노트북을 사고 외장 모니터를 따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하고 다닐 때는 뭐 14인치로 쓰고 집에 와서는 17인치보다 더 큰 막 27인치 이 정도 크기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델 XPS 13. 그 다음에 젠북 14 UM340이 요거는 69 젠북의 후속작, 요즘 80만원대 정도 하죠. 그 다음에 갤럭시북 3 NT750 모델. 제가 주변에서 노트북을 뭐 살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갤럭시북 3 NT750을 더 추천을 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좀 더 삼성이 국밥 같은 느낌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AS도 쉬우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배터리 용량도 더 넉넉하고 디스플레이도 확실하게 좀 챙겨주는 젠북 14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엘리트북 65, 젠북 14X. 당연히 모든 요소로 보면 젠북이 더 좋긴 한데 가격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긴 하죠. 뭐 65 시리즈는 세일할 때 60만원대도 가고 제일 저렴하게 나올 때가 49만원에 풀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모델은. 둘 다 이 가격대에 괜찮은 모델들이라 생각해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 젠북 14로 갈게요. 네, 이거는 그냥 취향, 그냥 진짜 취향. 이거 둘 다 국밥 같은 느낌인데 저렴이 국밥하고 고급진 국밥. 갤럭시북 3 프로 16인치 모델 국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구성이 좋아요. 이번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이 가격 대비 사기당했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갤럭시북 3 프로 16은 써봤으니까 순전히 그냥 궁금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비보북 고로 요걸로 가겠습니다. 자, 젠북 S13하고 슬림 5 16 70만원 후반대에 조금 무거운 거 감안하고 밸런스 그냥 괜찮은 가성비를 쓰겠다, 아니면 680M 내장 그래픽을 달린 걸 내가 13인치 모델로 꼭 쓴다, 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요즘 오버워치를 하니까 내장 내장 그래픽은 오버워치 성능 타협을 많이 해야 되고 680M은 그래도 중간 그래픽으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성비 노트북이냐 프리미엄 노트북의 엔트리급 찍먹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따라 다르긴 하죠. 이거는 컨셉이 완전히 다르니까 젠북 14 UM 모델은 그냥 무난한 14인치 노트북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겠다, XPS 13은 명품 한번 걸쳐보겠다. 노트북을 쓴다면은 외장 그래픽이 달린 걸 무조건 쓰긴 하거든요. 만약에 내장 그래픽 모델을 산다면 그건 서브 노트북이에요. 그러면 자랑하기 좋은 XPS 13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가성비는 젠북입니다. 이건 무조건 젠북이에요. 가성비만 놓고 보자면. 네, 4강입니다. 이제 준결승이죠. 젠북 S13 비보북 고. 보통 일반인 분들한테 추천은 비보북 고로 드릴게요. 가성비 측면에서 50만원 초반대에 이런 구성은 잘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도 좀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서브 노트북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S13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쓴다 이거죠? 굳이 하자면. 자, 젠북 14X하고 XPS 13. 젠북 14X는 명품 느낌은 아니지만 구성이 정말 합리적이고, 요거는 구성이 조금 짜치는 곳이 있는데 외관은 명품이고, 허영심이냐 실용성이냐, 그러면 저는 실용성으로 가겠습니다. XPS는 솔직히 고해상도 모델로 가야 뭐 베젤 마감도 더 고급져지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덕후가 아닌 이상은 너 XPS FHD로 샀네? 거지네? 이런 소리는 누가 그런 얘기라니. 그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일단 젠북 14X로 실용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결승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에이수스 걸로 결승을 가게 됐는데 아예 에이수스가 좀 디스플레이 대비 가격이 좋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OLED를 써서 그래. 삼성 OLED 14인치나 13인치나 둘 다 휴대성은 좋다 보시면 되고 가격도 비슷해. 내가 130만원짜리 노트북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CPU 성능이 더 좋은 걸 선택할 거냐, 내장 그래픽이 더 좋은 걸 선택할 거냐, 이것도 뭐 답은 없는데 저는 그냥 S13으로 가겠습니다. 오버워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 대사자 한마디 남기기. 어쩌다 젠북. 제가 좀 그래픽 성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내장 그래픽만 있는 모델들만 추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80M 모델로 좀 쏠리게 됐고, 애초에 680M 그래픽을 달고 나오는 노트북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못 쓰고 넘어간 모델이라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재미삼아서 제가 링크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 편집본은 뭐 한 3, 4일이면 편집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라고? 가능하죠? 뭐라고? 그래서 그건 편집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